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26회 주택관리사 시험 준비하시려고 오셨죠. 그런데 이제 주택관리 관계 법규는 1차입니까, 2차입니까? 1차입니까, 2차입니까? 2차죠, 2차 과목인데 오늘은 첫째 시간이니까 이제 오리엔테이션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1차가 세 과목이죠. 세 과목이고 2차가 몇 과목입니까? 두 과목이잖아요. 두 과목이고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2차 같은 경우는 주관식 문제가 나오죠. 주관식 문제가 몇 문제 나옵니까? 16문제 나오잖아. 다 알고 계시네. 그럼 주관식이 쉬울까요? 객관식이 쉬울까요? 일반적으로 주관식이 좀 쉽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1년 동안에 해야 될 커리큘럼을 한번 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법규 과목을 좀 합격을 할 것인지 하고 이제 일정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작년하고 좀 바뀌었거든요. 작년 좀 바뀌어서 하는 자, 지금이 몇 월 달이죠? 10월 달이죠. 10월 달. 10월 달에 하는 게 이제 기초 강의입니다. 기초 이론 강의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달 동안 하는데 3주 동안 합니다. 3주 동안만 합니다. 3주 동안에 하는데 이 기초 이론은 말 그대로입니다. 이 법규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그런 어떤 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재는 이 교재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2차 과목 두 과목이 같이 돼 있어요. 그 중에 보면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법규가 두껍습니까? 실무가 두껍습니까? 양이. 여기 보면 이제 주택관리 관계 법규 같은 경우는 1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1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다음 몇 페이지까지 있냐면 97페이지, 8페이지까지 있죠. 네? 몇 페이지밖에 안 됩니까? 18페이지에서 98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80페이지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원래 법규는요 엄청 양이 많아요. 기본서는 1000페이지 이상이나 되거든요. 1000페이지 이상이 되는데 그거를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을 80페이지로 딱 이렇게 묶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초서에서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기초서에서 출제가 많이 나오면 10문제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근에 시험도 치지만 시험 문제가 40문제죠. 40문제 중에 어떤 출제 비중이 보게 되면 쉬운 문제가 역시 많이 나와요.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쉬운 문제가 있죠. 심지어 한 20문제 정도는 사실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쉬운 문제를 안 틀려야 돼. 지금은 상대평가이지만 쉬운 문제를 한 문제라도 안 틀려야 된다는 뜻이지.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를 더 맞추면 합격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기초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 보면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항상 뭔가 최초로 시작할 때 목표로 가자, 목표를. 기초서 한 80페이지를 전부 다 안 해요. 그 중에. 전부 안 합니다. 완전히 기초적인 내용만 좀 할 거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익히고 넘어가자는 뜻이죠. 그래서 기초 강의를 이제 오늘부터 할 거고, 이것이 이제 끝나게 되면 11월부터 시작해서 기본서 강의가 들어가는데, 가게는 기본서 강의를 두 번에 나누어서 했어요. 두 달, 세 달 해가지고요. 2달 동안은 기본 이론 강의였고요. 기본 이론 강의였고, 그 다음에 석 달을 심화 이론 강의를 이제 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점진적으로 이제 범위를 넓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는 기초 이론보다 좀 더 내용을 풍부해서 완전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고, 심화 강의에서는 그거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심화를 하다 보니, 물론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좋은 점이 많았는데, 좀 안 좋은 점이 좀 있더라는 뜻입니다. 어떤 점이 안 좋냐면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기본 강의할 때 했던 걸 또 심화 강의에서 하더라는 뜻이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 다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중요 부분은 더블로 하게 되고 비교적 덜 중요한 부분은 안 하는 파트도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다루었던 문제도 한 6문제는 나와 보통. 심지어는 교재에 없는 것도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취약점이 있어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1월 달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면 몇 개월이죠? 4개월 있죠. 4개월 동안 이론 강의를 한다. 지금 바뀌어가지고 몇 개월로 바뀌었다? 4개월로. 그래서 4개월 동안에 하는 경우가 이제 이론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론 강의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보충적으로 이 법규 책이 나중에 보면 기본수가 다음 달에 나올 건데 두꺼워요. 실제로 1000페이지 가까이 되거든요. 실제로요. 이거를 옛날에는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차근차근 하자는 뜻이죠. 차근차근 4개월 동안에 한번 정해진 페이지, 만약에 60페이지 같으면 하루에 뭐 60페이지를 차근차근 중요도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이론 강의가 끝나면 하는 강의가 있는데 이게 무슨 강의죠? 이론 강의가 끝나면 하는 강의가 이게 이제 문제 강의죠. 문제집을 강의를 하는 겁니다. 문제집 강의를 하게 되는데 자, 문제집 강의를 이제 또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3월달, 4월달 동안 합니다. 4월달, 3월달 하는데 우리 문제집이 객관식 문제가 있고요. 문제집이 따로 있고요. 주관식 문제가 이제 따로 있다는 뜻이지. 따로 이제 있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문제집을 좀 소개를 좀 해야 됩니다. 문제집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떡 치게 되면 체킹을 해요. 마킹을 한번 해봅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 몇 문제를 나왔느냐 했는데, 자, 이제 25회를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 24회까지 우리 이제 그 문제집에서 똑같이 나왔던 문제가 27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25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25회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제가 마킹을 해보니까 똑같아. 27문제가 똑같이 나왔어. 27문제가 똑같이 나왔고,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부분이 플러스 5개가 32문제가 문제집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제 관리사 시험이 구분 실시하죠. 1차 시험을 먼저 치고 2차를 치다 보니 1차가 중요합니까? 2차가 중요합니까? 1차가 중요하지. 아무래도 1차를 합격해야 뭐 2차를 뭐 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1차 시험 치기 전, 1차가 보통 7월 달에 친다면 치기 전 2개월 전에는 아무래도 1차가 중요하잖아요. 2차 공부를 안 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때 마침 문제집 강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집 강의를 한 번도 안 듣고 2차 시험을 치는 분이 많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문제집에서 출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사실 문제집을 잘 풀었는데, 꼼꼼하게 풀었는데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 진짜. 그런데도 문제집 강의를 우리가 뭐랄까 집중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 올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는지 하면 3, 4월 동안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강의를 할 때 하는 강의가 요겁니다. 객관식을 같이 하고요. 주관식은 제가 동영상 강의만 합니다. 동영상 강의만 해서 여러분들 시험 치기 전에 이제 1차 시험 치기 전에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해놓으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주관식 문제를 듣는 분들은 듣고 못 듣는 분들은 들 수 없지. 뭐 1차가 좀 약한 부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집도 만들 때 새로 만들려고 해요. 지금. 그래서 과거 이제 25회까지는 제가 문제집을 만들 때 주관식 위주로 문제집을 만들었거든요. 주관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주관식 문제로 문제집을 만들다가 우리 강의의 패턴이 바뀌다 보니 이번에는 객관식 위주로 문제를 만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주관식 문제는 거의 복습 차원에서 객관식 문제를 푼 전제에서 주관식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거고, 지금 제가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3, 4월 이렇게 하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1차가 몇 월 달에 시험 치죠? 7월 달에 시험을 치잖아요. 7월 전에 한 1개월 보름 정도는 강의를 안 해요. 2차 같은 경우는. 1차에 집중하시라고.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 나중에 할 것인가 접어두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될 강의가 무슨 강의다?
기초 이론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기초 이론부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한 뭐 여러분들 오셨는데 시험 있죠. 시험은 빨리 출발해야 돼.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 진짜 제가 환영합니다. 진짜. 지금부터 기초 강의부터 차근차근 다지 나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1차 시험을 이제 치는데 2차 시험을 오래 치는데 좀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잘 안 와. 기초 강의를 들으러. 내가 볼 때는 기초 강의부터 들어야 돼.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 선택을 잘 하신 겁니다. 기초 강의부터 차근차근 해야 됩니다. 특히 법규 같은 과목들은 기초가 잘 잡혀야 그 많은 양들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봅니다. 지금부터.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 교재로 치게 되면 페이지 18페이지부터 할 건데 18페이지를 딱 접어두시고요. 자, 이제 접어두시고 제가 좀 뭔가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법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국가 지자체입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뭐죠? 국가가 뭐, 누가 국가예요? 국가.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요. 우리가 법규를 공부하다 보면 국가라는 말이 많이 나와. 국가가 누구를 국가라고 그래요? 국가. 그러니까 답을 못 해도 좋습니다. 국가. 지금 오늘 이제 해야 될 게 국가에 대해서 먼저 합니다. 국가가 뭐 막연하지 사실은. 국가 대표 선수는 가면 누굽니까? 국가 대표 선수는 누굽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전부하고 일본 국민 전부가 축구 시합하는 거 아니죠? 대표 선수를 딱 뽑아서 그 예를 들면 뭐 요새 축구 잘하는 사람 누구지? 손흥민 선수 같은 이런 사람들 11명이 딱 하고 일본 11명이 대표 선수가 딱 수함을 하듯이 국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국가 일을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국가 일은 도맡아서 해요. 법률이 상당히 많은데 그 국가대표 선수가 국토장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관이라고 장관입니다. 장관이 되는데 우리 교재를 보면 18페이지를 보면 18페이지 찾았죠? 자, 18페이지 이거 중요합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관계 법규에서 다루는 법이 13개 법입니다. 그게 뭐 13개 법이 쭉 나열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할 겁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오랫동안 가는 게 성자가 됩니다. 자, 보면 첫째, 주택법 있죠? 주택법은 무엇을 다루는 법이죠? 무엇에 대한 법이 주택법입니까? 주택을 다루는 법이잖아. 주택. 이게 주택법이에요. 근데 이 주택법은 거기 보면 24회가 보면 8문제라고 되어 있죠. 예? 25회도 8문 똑같습니다. 이거 8문제가 출제가 되고, 근데 그 밑에 보면 가로 해가지고 3돼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관식입니다. 8문제 중에 3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왔다는 뜻이고 똑같습니다. 이거 25회도 똑같아요. 이게 거의 고정적입니다. 고정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40문제 중에 8문제가 주택법에서 놓았고 앞으로 놓은다는 뜻이지. 그죠? 여기에 그러면 항상 그 법마다 주무부 장관이 있다고요. 그 법에서 최고 책임자가 국가대표 선수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게 국토장관이라고요. 맞습니까? 이게 국토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법의 주무부 장관,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예요, 국가. 이해되십니까? 국가가 이제 바로 국토장관이 되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이제 법령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지금 기초를 잡는 겁니다. 정확하게 법령이 뭐예요? 법령. 뭐가 법령이죠? 뭐가 법령입니까? 법령.
제가 질문을 자꾸 일부러 자꾸 해보면 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답변을 못 해도 좋은데요. 막 기억나시면 막 답을 이야기해 주면 좋아요. 실질적으로.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택법을 했죠. 그럼 주택법 같으면 주택법은 법령에 속한다 안 속한다? 당연히 속하는 거예요. 법령에 당연히 속하는 거예요. 주택법 속에. 주택법은 누가 만들죠? 주택법은 어디서 만듭니까? 법을 만드는 곳. 예? 그렇지. 국회에서 만드는. 국회에서 주택법을 만든다. 이제 주택법에서 법을 만들어요. 국회에서 주택법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근데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법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만약에 주택법 같으면 주택법에서 주택에 관한 모든 내용을 규정하기가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빼내면 딱 잡는 거야. 이걸 주택법이라고 해요. 근데 주택법에 좀 더 세세한 내용들을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항상 법이 있으면 법 밑에 시행령이 있다는 겁니다. 주택법 시행령이 있게 되고 시행령이 있게 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주택법 시행령을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령이다?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령이다. 대통령령. 영. 맞죠? 이게 요거하고 요걸 합하면 뭐가 돼요? 법령이. 이게 시험범위가 돼요. 우리가 이제 법규에서 하는 것이 지금 현행법은 이제 일단 13개 법인데 법령을 공부하는 겁니다. 법령. 맞습니까? 법령. 자, 이게 바로 대통령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세세하게 또 규정한 법이 있는데 이게 이른바 주택법 같으면 주택법 뭐가 있다고요? 또 시행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시행규칙이라고도 있다고.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 용어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시행규칙 역시도 누가 정하죠? 뭐로 정하죠? 이거 여기 아까 주무부 장관이 누구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교통부 령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령이 되니까 이것도 령이죠, 령.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법령이라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 이게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데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을 합해서 주택법령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령이라 한다? 주택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법령에 소위 이제 그 주무부 장관이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논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관련되는 가장 처음 법이 주택법인데 8문제가 나오고요. 합해서 그 중에 주관식이 3문제가 일반적으로 나왔고 지금까지도 25회까지 나왔었고, 근데 이 주택법의 주무장관이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리고 이제 법령에는 주택법이면 주택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법 시행령도 있죠. 이게 이른바 대통령령이고 또 그 밑에 주택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거는 역시 국토교통부령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오른쪽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부령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시행규칙이 되는 거야. 그럼 합하면 뭐가 되죠? 법령이 되는 거지 다. 이것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주택법만 놓고 보면. 맞습니까? 그런 논점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 중요하겠죠. 이게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입니다. 실무도 똑같습니다. 공통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법이겠죠. 맞습니까? 이거 역시도 8문제, 3문제가 나왔고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8문제, 3문제가 나왔었고 역시 주무부 장관이 누구죠? 국토장관이 되고 똑같아 시행령, 똑같아 국토교통부령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개를 좀 묶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이제 2가지인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하고 공공주택특별법. 법령이 조금 생소하네요. 자, 요 두 개를 묶었던 이유는 이 두 옆에다가 적습니다. 뭐라고 적냐면 임대주택이라고 적어주십니다. 임대주택이라서 요 두 가지가 이제 임대주택에 관한 법입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법령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민간법이 있고 줄여서 공공법이 있습니다. 요 합해서 네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 맞습니까? 주관식도 한 문제 한 문씩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거의 고정적인 방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전부 공통점이지. 그럼 지금 했던 네 가지 법령의 공통점이 뭐죠? 네 가지 법령의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전부 국토장관이 되고 국토교통부령이 되죠. 그거보다 중요한 공통점이 뭐죠? 그거보다 중요한 공통점. 그렇습니다. 주택에 관한 법이야. 주택에 관한 법이라. 이 주택에 관한 법이 합하면 여러분들 몇 문제죠? 아니, 출제 그 비중을 지금 물어보는 거야. 합하면 몇 문제죠? 합하면 몇 문제? 20문제를 내도록 돼 있다고요. 시험 공고를 할 때 이 주택 관련 법령 네 가지를 50%를 내도록 돼 있다고요. 20문제를 꼭 내도록 돼 있어. 이거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앞에서. 이해되십니까? 주택. 근데 왜 그러면 이 네 가지 법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갈까요? 왜 그 많은 우리나라 법이 뭐 수천 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왜 주택에 관련된 이 네 개의 법이 무려 50%나 출제하도록 돼 있을까? 이런 뜻이지.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근무하셔요? 나중에 시험 합격하시면 주로 아파트에 근무하시잖아. 아파트는 주택입니까? 맞죠? 아파트는 주택이거든. 그 주택이 8문제 나오고요. 그럼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까? 그러니까 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법이니까 8문제가 나오지. 그럼 여러분들은 임대주택에 근무할 수 있습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대주택법에서 2개나 나오는 거야, 2개. 맞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민간법은 임대사업자,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주공이라든지 이런 공공 있죠. 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소장으로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택에 관련되는 법이 무려 몇 문제가 나온다? 50%가 인 20문제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법이거든요. 이것도 무려 몇 문제가 나오죠? 7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7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5개 법을 합하면 몇 문제죠? 27문제. 이게 중심입니다. 우리 법계에서 공부하는 가장 중심적인 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건축법은 왜 시험 문제에 들어가죠? 주택은 이해가 되는데 건축법은 왜 우리 시험 문제에 무려 7문제나 출제가 됩니까? 예? 왜 건축법은 7문제가 출제되죠? 야, 건축법이 7문제나 출제되네. 왜 건축법이 출제가 되죠? 우리 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건축물은 뭐에 대한 법이죠?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법인데, 야,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건축물은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종류가? 건축물의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건축물 종류 무수히 많죠. 셀 수 없이 수십만, 수백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거의 출제가 오래 나왔습니다. 건축물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이걸 좀 익혀두셔야 돼요. 건축물은 반드시 용도가 있다. 건축물은 반드시 뭐가 있다? 용도가 있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거를 우리 수없이 많은 건물을 용도를 딱 29개로만 나눈다. 몇 개로 나눈다? 29개. 중요합니다. 29개 용도로 나눈다.
29개 용도로 나뉜다. 건축물은 몇 개가 있다고요? 용도가 29개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민법도 배우시지만 우리 법규를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특별법, 일반법 관계입니다. 특별법, 일반법 들어봤죠? 그러면 건축법은 일반법입니까? 특별법입니까? 이상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 체계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가장 일반법이야. 다시 말하면 모든 29개의 건축물 있죠? 에 대한 일반법이야. 건축법은.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 일반법입니다. 건축법이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 되는 겁니다. 건축법이 일반법입니다. 건축법이 이제 일반법이 되는데 건축물 29개 중에 여러분들 근무하는 곳이 아까 아파트를 했죠. 아파트는 용도가 뭐예요? 29개 용도 중에. 스물아홉 개 용도 중에 반드시 하나의 건물은 하나의 용도에 속해야 돼.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아파트는 용도가 뭐라고요? 이게 그 공동. 방금 했잖아. 공동택인데. 이게 주택은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주택과 단독 주택하고 무슨 주택이 있다? 무슨 주택이 있다? 공동 주택이 있는 거야. 다시 이야기하지만 건축물 29개 용도 중에 특별히 주택 두 가지죠. 용도로 치면 1호, 2호가 되는데 이 주택을 다루는 법이 있긴 있는데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이게 주택법이에요. 그럼 주택법은 건축법에 비해서는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다시 건축법, 그렇지. 건축법은 모든 29개 건물을 다 다루고 있는 법이잖아요. 그 중에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만 탁 떼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이 뭐다? 이게 주택법이에요. 그게 특별법이지. 맞습니까? 여기에 건축법에 비해서는 무슨 법이다? 특별법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공부할 때. 아직 진도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초과정에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법을 공부하실 때 특별법 우선 원칙 들어봤습니까? 그게 특별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면 그 법을 적용하고 그게 규정이 안 됐으면 무슨 법을 적용한다? 일반법을 적용하잖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나중에 보면 너무 세밀한 것은 지금 안 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한다. 건축법은 모든 건물 29개에 대한 법이죠. 근데 그 중에서 탁 떼서 주택 두 가지가 있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딱 떼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다. 그 법이 무슨 법이다? 주택법이죠. 그럼 뭐 건축법도 우리와 관련되고 주택법도 우리와 관련되죠. 그게 출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요거는 7문제. 요거는 몇 문제라고요? 8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특별법, 일반법을 하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이걸 또 하나 분류를 해보다 보면 이것이 분양을 하는 주택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사업주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업주체가 분양을 한 주택도 있지만은 임대하는 주택도 있죠. 주택은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무슨 주택과 무슨 주택이 있다고요? 분양주택과 무슨 주택이? 임대주택이 있게 되는데 이 역시 합하면 주택이죠. 요 모든 두 가지를 다 다루는 법이 주택법이라면 그러면 이 특별히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특별히 다루고 있는 법이 아까 두 가지가 있었죠. 방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이거의 또 특별법이 되지.
특별히 요거는 임대주택을 다루는 법이잖아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건축법은 모든 건물에 대한 법이죠. 이거를 특별히 주택 두 가지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고 주택법이고. 근데 이 주택은 사실은 분양주택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는데 특별히 임대주택을 쫙 다루는 법이 무슨 법이다? 이게 임대주택 관련 법 두 개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무려 몇 문제가 나온다? 무려 몇 문제가 나온다? 이게 여기서 27문제가 나온다고요. 공동택 관리법 빼고 공동택 관리를 포함을 하면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자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반법이다. 이게 일반법이다. 이 두 가지를 따지면 요게 일반법이죠. 요게 특별법이 되고 요거보다 또 요게 또 특별법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중요한 법이라서 한 번 더 다시 이야기하면 뭐 공동택 관리법은 공동택 관리법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이 주택법의 특별법입니까? 일반법입니까? 특별법이지. 다시 말하면 주택법은 그냥 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법인데 그 중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다 어떤 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특별법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건축물 관련되는 법이 무려 27문제가 출제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맞죠? 건축물 중에 주택 관련이 특별히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거기다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다루는 일반법인 건축법에서 또 7문제가 나오니까 합해서 몇 문제가 출제된다고요? 무려 27문제가 출제된다고요. 이걸 우리가 배우자 말입니다. 딱 체계를 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는 읽지 맙시다 지금. 그래서 건축법 밑에 보면 막 법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봐야 2문제야. 여러분들 잘 알고 듣고 계시는 정비법 아시죠? 재건축을 다루는 법. 이건 2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2문제죠. 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속도가 좀 빠릅니까? 적당합니까? 적당합니까? 그러면 자, 계속합니다. 적당하다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13개 법이 출제가 되는데 좀 지금 알고 들어가야 될 법이 주로 건물에 관한 법이다. 주로. 그죠? 그 중에 특히 주택법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기타 법령 중에 좀 우리가 특별한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당연히 출제가 됐어요. 그 밑에 보면 소방기본법 있습니까? 하고 하재예방법 있죠. 줄여서. 법령이 너무 길어서 자, 2개를 묶어 두십니다. 묶어 두시는데 이거 주무부 장관이 누구죠? 최고 책임자가. 이거는 장관이 주무부 장관이 최고 책임자가 아니고 요거 소방청장입니다. 야, 이것도 기출 문제였습니다. 소방법은 누가 된다고요? 소방청장이 최고 책임자가 된다. 소방청장. 근데 이게 참 이것도 미리 이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법령이 14개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밑에 있는 하재방법 있죠. 이 법이 또 2개로 나누어질 겁니다. 나누어졌습니다. 진짜. 12월 달에 뭔가 확정이 될 건데 어쨌든 간에 그건 뭐 지금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근데 여기에 보면 다른 거는 다 국토교통부령이었죠.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근데 여기에 보면 소방청장이 주무장관 등이 되면서 소방청장령 이런 건 없다고요. 소방청령 이것도 없다니까요. 여기는 무슨 영이죠? 행안부. 이건 무조건 외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은 아니지만 영은 무슨 영이다? 행안부령이다. 이것도 기출문제였습니다. 행정안전부령이 된다. 2가지. 됐죠? 자,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전기사업법입니다. 전기사업법을 나중에 또 할 건데, 여기도 한 2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또 주무부 장관이 특이하네. 누구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령이 무슨 령이죠? 산업통상자원부 령이 되겠죠. 다 출제가 다 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마찬가지. 성관기법인데 성관기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죠? 행안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이건 또 행안부 장관이 되고요. 그래서 또 행안부령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25회 기준으로 보면 13개 법령이 있다. 근데 대다수가 누가 주무부 장관이죠? 국토장관인데 소방청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까? 령도 쫙 따라서 보셔야 되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바로 국가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2번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기초지식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을 지금 한 겁니다. 1번이 국가죠.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국가가 있게 되는데 국가의 대표 선수는 우리 법규에서는 내가 네 사람을 언급해 놨네. 누가 국가 대표 선수다? 국토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이런 사람이 나오면 국가의 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너무 중요해가지고 법규를 공부할 때 있죠.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완전히 익힙시다. 다음 시간은 지자체인데 지자체는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만들었습니다. 워낙 또 중요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 자료를 좀 준비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